의사와 간호사 출신 여야 의원 18명이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국회 메르스 대책 특위에서는 정부와 삼성병원 간에 서로 내 탓이다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실한 대응으로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에 뚫렸다는 의원의 추궁에 삼성병원 측은 정부가 초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우린 정해진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삼성병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병원이라는 삼성병원이 뚫려서 삼성병원에서 슈퍼 말하자면 전파자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삼성병원에서 애초에 막았다면 1번 환자 막았고 14번 환자 막았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국가가 뚫린 겁니다. 이것은. 국가가 뚫린 겁니까? 삼성이 아니고. 예, 참 그 말씀도 듣기에 좀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은 또 조기에 사태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캐물으면서 삼성병원을 강하게 질타했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삼성서울병원만 마치 이 치외법권지대처럼 다루는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메르스 사태에 아주 정말 특별한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삼성병원 문제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삼성병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기는 치외법권지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환자 122명 중에서 삼성서울병원이 55명입니다. 이 삼성병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2차 감염원이자 이른바 슈퍼 전파자로 분류되는 14번 환자를 두고서는 정부와 병원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의 내탓 공방이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잠시 뒤에 전문가분들과 이슈대담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노한규 전 대한의협 회장, 그리고 부장 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부장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말해요. 저희가 조금 제가 노 회장님께 여쭤볼게. 성남에 사는 10세 미만 초등학생이 2차입니다. 이거 확정은 아니죠. 네. 1차는 음성 나왔다, 2차는 양성 나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2차에는 양성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어린 환자, 이 초등학생이 어린이가 삼성의료원을 아버지랑 같이 갔는지 안 같이 갔는지는 얘기가 지금 보도가 엇갈리고 있어요, 약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지가 않은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나눠서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만일 아버지만 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이는 삼성의료원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첫 4차 감염자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4차 감염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기존에 알려졌던 것과 다르게 이제 3차 감염자, 굉장히 많은 3차 감염자가 생겼고, 또 이제 3차, 2차 감염자도 이제 아주 슈퍼 전파자가 나오고, 3차 전파자 중에서도, 감염자 중에서도 또 이제 사망자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단계가 넘어갈수록 감염과 이 독성이 약해진다고 하는 기존의 상식이 깨졌기 때문에 4차, 5차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또 외국 사례에서도 대다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집에서 감염된 사례가 될 텐데 최초 아닙니까? 네, 지금 병원 바깥에서 감염되는 건 최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외국에서도 집에서 이제 가족 간에 감염된 사례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헷갈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만일 삼성의료는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아직도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소식을 지금 현재 시간 상황이 어떤지 직접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예. 예. 10세 미만 어린이가 확진 판정받은 건 처음인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경기도 성남시는 한 초등학생이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지난 9일 새벽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자택에 격리돼 있다가
이번 2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쳐간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놓고 보건당국과 해당 지자체 간의 말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학생이 아버지와 함께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었다고 공지해 사실상 3차 감염자로 보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경기도 성남시는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버지만 갔을 뿐 이 학생은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병원 밖 감염자를 뜻하는 국내 첫 4차 감염자의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단 어린이의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재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아침에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안윤학입니다. 이게 갔다 안 갔다도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거 확인하는 게. 근데 예? 이거야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 뭐 조사해서 나오겠지만은 저는 근데 질병관리본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계속 이 문제를 너무 확대시키는 걸 계속 막고자 하는 데서 지금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비밀주의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국민들 안심시키고 이런 데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이걸 진짜 예방하기보다도. 그래서 이 병원 안 감염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만일에 병원 밖 감염이 된다면 진짜 우리 길도 이제 돌아다니지 못하고 대중교통 이용 못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래서 아마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이게 아버지하고 같이 갔다. 결국 병원 내 감염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갔다 안 갔다 문제를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이게 병원 밖 감염이 진짜 가능하냐 이걸 정직하게 과학적 아까 우리 노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 그런 사례 있다면은 그걸 그대로 밝히고 이게 그렇다면 질병관리본부 또 말대로 따르더라도 이 가족 간 격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가족 간에 이게 집에서 격리시킨다고 지금 자가 격리를 시킨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내놔야지 지금 갔다 안 갔다 이걸로 논쟁할 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여 변호사님 말씀은 이 카테고리를 딱 만들어 놓고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카테고리 안에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한다 이 말씀이신데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수사적 시각으로. 그러니까 최초에 보니까 초기에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을까? 근데 결국 모든 게 경제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감염성 질병이 한국 사회에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경기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생긴다. 이 전제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확산이 안 되는 병이고 크게 옮기지도 않고 크게 위험하지도 않다라는 점에 이런 쪽으로만 계속 어떤 이 초점을 프레임을 맞추고 보다 보니까 의외로 지금까지 그냥 확산돼서 오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비밀주의가 그렇게 어떤 처리를 하는데 만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와버렸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쪽, 중앙정부 쪽이죠. 질병관리본부 조금 아까 저희가 문발이 나갔는데 거기는 보건복지부도 둘이 같이 갔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지금 정부하고 삼성하고 지금 뭐 어제 국회에서 또 한번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한 분이 이거 누가 잘못이냐?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삼성에서 예. 삼성이 뚫린 거 아니냐? 그랬더니 국가가 뚫린 거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뭐가 뚫렸습니까? 뚫리긴 뚫렸어요.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억울한 게 많죠. 왜냐면 그러니까 일찍 정보를 받았더라면 자신들이 좀 더 그렇죠. 적극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뭐 객관적으로 잘못의 크기를 따지자면 절대적으로 정부의 잘못이 크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도 또 삼성의 그 브랜드의 가치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추구하는 병원으로서 또 국내 최고의 이 첨단 병원으로서 그 기대하는 만큼의
그러니까 좀 더 잘했더라면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첫 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곧바로 이제 정부에 연락을 하고 환자를 다른 곳으로 격리 조치를 했지만 그러나 감염 경로가 파악됐거든요. 즉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왔는데 당시에 그 삼성서울병원의 원장님이 지금도 원장님이시지만 이 원장님께서 만약에 감염의학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니었다면 예. 사실은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이 또 마침 감염내과 전문의시고 지금 현재 감염학회 회장이세요. 그러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삼성서울병원 내부의 의료진에게라도 이 소식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평택 성모병원에서 환자가 오면 내게 연락을 해라. 혹은 이런저런 조치를 해라. 라고 하셨다면 아마 감염내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사실 거기까지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감염내과 전문의시니까 거기까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전염병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국가의 소관이지 이게 민간병원 소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또 하나 그 독특한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대책회의에 참여한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아직 그 지역 사회라든가 이런데 전부 그 전파가 되질 않았고 전반적인 수준이 지난번에 그 신종플루 때라든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그 조그만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하신 부분은 실제 운영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운영하는 체제가 가장 그 현 상황에 비춰봐서 바람직한 체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난번 신종플루 때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조그만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이성호 지금 차관이죠. 차관께서는 지금 이게 이 원인과 결과 또는 이 차원이 다른 문제를 차원이 같게 놓고 지금 해석한다. 그러니까 대답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 신종플루 문제, 신종플루는 사실 독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감에 관해서는 우리 많은 정보가 쌓여 있고, 그다음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 들 거고, 이런데 지금 메르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 들었는데, 메르스의 전파력이라든가, 그 다음 바이러스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무지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성병원도 우왕좌왕할 정도의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 정확한 정체가 안 밝혀진 질병에 관해서 마치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그걸 전제로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께서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시겠죠, 당연히. 저도 의료 전문가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엔 그러니까 이게 이 메르스란 질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그 병의 전파력이라든가 이런 게 신종플루하고 어떤 상관관계 있다든가 그다음 어떤 그 차원을 달리하는 병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도외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저분이 이제 국민안전처 차관이시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저런 발언을 하시려면 전문가한테 사실은 좀 조언을 얻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적절한 것인지를 좀 코치를 좀 받으셨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치 안 받으신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네요. 아니 매일매일 저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결과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이 병을 대처하는 데 최적의 시스템이고 굳이 뭘 더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취지의 얘기로 들리거든요. 아니 근데 매일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환자는 더 생기고 사망자는 어쨌든 발생하고 젊은 학생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국민들이 초기에 제일 무섭게 떨었던 건 치사율 40%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걸리면 반은 죽는구나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도 안 돼 있었던 상태인 것 같고 그런 데서 비밀주의로 쉬쉬해오고 그리고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이 상태로 최적으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민안전처 예. 이 기회에 지금 앞으로는 그 국가 재난이라는 게 꼭 그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예. 배가 무너지고 아니고 예. 이런 바로 전염병 그걸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외국 전염병도 금방 들어오고 그렇죠. 비행기라는 그 수단에 의해서기 때문에 국민안전처가 이게 뭘 하는 기관이냐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기관이면은 의료 전문에 관한 그런 것도 새로 이번에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회장님께 좀 여쭤볼게. 격리가 됐잖아요. 그런 분들 고민에 쌓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격리 다 해제가 됐어요. 자, 이제 회사에 출근해볼까? 근데 회사에서 가니까 사람들이 격리 해제 다 됐는데도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따가 돼가지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출근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안전하죠? 격리 해제 됐으면. 안전하죠. 이제 격리 해제가 되었어도 물론 이제 역학조사가 잘못되었다든지 혹은 지금 뭐 계속 뭐 오락가락 이런 표현도 쓰지만 지금 검사 방법 자체가 얼마든지 음성과 양성이 이제 위양성, 위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거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거든요. 예. 열나느냐. 메르스 증상이 있으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고요. 또 물론 양성은 나왔으면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격리된 분이 증세가 없다. 그러면 그럼 해제가 됐다. 2주가 지나서. 또 증세가 없기 때문에 해제가 됐을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직장에 격리됐다 해제되신 분 있으면 평소와 똑같은 동료로 대해주십시오. 절대로 위험한 분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인데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위험한 게 아니니까.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